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 1시간 했고요. 지난 시간의 키워드는 공감이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책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그때 제가 세미나를 중심으로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아마 한 3년 전인가 이 책이 만들어져서 나왔고요. 그때 그해 세종도서로 이렇게 추천이 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공감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공감이고 어떻게 하면 공감이 아닌가, 왜 공감이 중요한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읽히면 또 엄마들이 되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좋아했던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할 내용은 이제 2가지예요. 남아있는데 이 2가지는 첫 번째는 존경이에요. 존경. 여러분 존경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존경한다 이런 거죠. 야 정말 멋있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경외감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이런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실은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볼 때 정말 강하고 아무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보이거든요. 어느 날 저희 손자가 있어요. 제가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혹시 우리 아빠가 고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손댄 적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 이런 거 다 고쳐.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우리 아빠가 다 고쳤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2세 좀 넘어서 말 이제 시작할 때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조그만 꼬마에게는 아빠는 거대하고 위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존경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아빠. 와, 우리 아빠 힘도 세. 우리 아빠 다 고쳐. 우리 아빠 다 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운전도 막 차도 막 몰고 다녀.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이의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내면화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게 internalize라는 건데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요소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것들을 내 안으로 들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존경하는 대상을 갖게 되면 이 내면화, 동일시라고도 해요. 동일시도 이제 내면화의 한 종류인데 이것들이 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 내용이 풍성해지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요소가 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도 읽잖아요. 그런데 위인전을 아무리 읽고 또 우리 사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경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요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과학자야. 근데 그 과학자는 정말 연구를 성실하게 잘하고 탐구정신이 높았어. 근데 내가 그 과학자를 너무 좋아해. 그럼 내 안에 탐구심과 어떤 끈기 있는 어떤 연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위인전 사주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그들의 가진 것들, 그들의 하고 있는 것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는 게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뭐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상사,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보물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기를 바래요. 주위에 저게 저 사람이 뭐가, 이거는 어렸을 때 존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좋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사람들도 좋고 누구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델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 모델들을 자꾸 바라보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의 깊게 보고 찾아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런 과정들은요,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모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쌍둥이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작업, 함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엄마들이 요리를 하잖아요. 뭐 밀가루로 뭘 만들고 카레를 만들고 뭐 돈가스를 만들고 김치를 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여자애든 남자애든 이런 거를 굉장히 같이 하고 싶어 해요. 막 아이들이 막 달려들고 손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꼭 권하고 싶어요.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요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요리에 대한 재능이 개발되는 사람이 돼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캠핑을 간다. 텐트를 친다. 그럼 텐트를 치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 텐트가 완성되었을 때 아이들은 그 텐트를 바라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같이 했다. 나는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엄마, 나도 되고 싶은 저 멋진 엄마처럼 나도 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엄마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엄마같이 멋진 인간이 되는 그런 상상?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재능들이 속에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향수가 이 조그만 구슬 안에 들어있으면 향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향수가 냄새도 안 나고 아직 활성화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그 구슬이 탁 깨지면 향이 확 퍼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재능의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구슬들이 탁탁탁 터지면서 활성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활동들을 부모와 함께,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아이들을 길렀는데 제 아이들과 어린 시절에 김치 담을 때도 같이 담고 뭐 이런 걸 했어요. 돈가스 하면은 옆에서 같이 뭐 밀가루 묻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남자애든 여자애든 요리를 좋아해요. 잘해요.
그거는 아마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요리에 대한 알갱이가 터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남자애도 요리해 먹기를 좋아하고 여자애도 요리해 먹는 거를 좋아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야 이렇게 하지 마, 손대지 마, 더러워,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 속에 잠자고 있는 재능의 알갱이들이 톡톡톡 터지고 그 향기들이 이 아이의 삶에 이제 이런 재능들을 활성화시키고 진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학습 위주로, 공부 위주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협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 폭풍처럼 밀려오는, 옛날에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편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영장은요 이 유속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안전하게 갖추어진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물에서 수영을 하면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속이 이 변화의 속도나 그 힘이 엄청난, 지금까지 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속력의 유속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헤엄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헤엄을 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이 뭐냐면 체력 아니겠어요? 체력이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그 체력의 핵심이 저는 이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뿐인가요? 기후의 변화는 어떤가요? 이제 더 큰 태풍이 불 것이고 더 큰 더위가 올 거고, 이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태풍에서도 오뚝오뚝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우리 아이들을 만들려면 이 감정, 이 사고, 이 변화를 다루어낼 수 있는 이 강건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따뜻한 엄마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존감들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6개 시리즈의 이제 자존감의 시리즈가 이제 마쳐졌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고마워요. 저의 자존감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너무 헷갈려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짧게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